일단 저의 고민은 여기 입술산이 되게 얇았어가지고 그게 너무 고민이었는데요. 그리고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봄눈 첫입술 송준호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케이스 리뷰 한 편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뭘 잡았냐면은 입술 필러 리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굳이 입술 필러를 리터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입술 필러는 그냥 한 번만 맛보고 싶고, 옛날에 뭐 무턱 필러나 이마 필러를 한번 맞아봤는데 은근히 유지 기간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필러도 한 번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입술 필러 리터치까지 권하는 것은 조금 병원의 상술이 아닐까? 굳이 무리해서 두 번까지 맞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술을 받습니다. 그래서 타 병원에서 1회 시술만 맞았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거의 얘기합니다. 볼륨감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입꼬리 선이나 입술 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게 많이 금방 빠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2주 뒤에 얘기해요. 입술 시술 후에 볼륨감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 이거 돈이 너무 아까운 것 같은데. 대부분 이런 프로토콜로 입술 필러 후의 경과를 이제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입술 필러는 왜 이렇게 유지 기간이 짧은 걸까요? 입술 필러는 사실 다른 얼굴 부위에 비해서 아주 많이 독특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러 시술이라는 게 사실 약간 둔탁하고 큼지막한 입술 윤곽 디자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마 필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윤곽, 이쪽에 입체감이나 볼륨감을 주는 작업이고요. 무턱 필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샤프하고 V라인을 나타내는 그런 윤곽을, 좀 큰 윤곽을 잡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술은 어떨까요, 여러분? 입술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고 섬세한 윤곽을 잡아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술 시술은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묘한 어떤 시술의 한계가 좀 있어요. 이마처럼 큰 볼륨이나 큰 윤곽이 들어가는 부위는 시술 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한 6개월 지나도 12개월 지나도 어느 정도 잘 유지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입술은 안 그런 거야. 입술은 이 작은 주머니 안에 작고 섬세한 윤곽을 만들기 위해서 과량의 필러가 아니라 적정량의, 그러니까 대부분 소량이겠죠. 소량의 필러 주입량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윤곽을 잡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있잖아요. 이런 섬세한 윤곽들이 조금 흐트러져 보이는, 약간 퍼져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나 입꼬리 필러를 맞았는데 한 3주, 4주가 지났는데 약간 처음엔 이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느슨해져 버렸어. 이거 너무 안타까운데?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원장님, 그러면 있잖아요, 이런 섬세한 윤곽도 유지 기간을 좀 길게 하기 위해서 이 볼륨을 좀 많이 넣으면 되지 않나요? 볼륨을? 이런 물음을 던지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이제 그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섬세한 윤곽을 만들 때 그래도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이 작은 주머니 안에 필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필러 주입량이 좀 많아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유지 기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용량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필러가 이 주변에 넘치게 돼요. 넘치게 돼서 입술 시술은 아까 얘기했잖아, 아주 작고 섬세한 어떤 선들이나 윤곽을 잡는 과정인데 필러가 넘쳐버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약간 여기가 둔탁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궁극적으로 입술 모양이 안 이뻐지게 돼요. 그래서 섬세한 윤곽 자체가 애초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 리터치를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볼륨 확장 용도로 필러 주입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입술 피부가 필러 주입으로 인해서 제대로 늘어나지 않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술 주머니가 굉장히 얇은 경우, 잘 안 늘어나겠지. 우리가 이제 어떤 풍선이 있어. 풍선이 있는데 풍선 주머니가 너무 작은 거야. 바람을 꽉 세게 불었어요. 근데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가 있고, 입술 주머니가 매우 작은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입술 주머니 크기는 어느 정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입술 그 피부의 두께가 약간 두꺼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필러빨이 잘 안 받아. 필러 주입을 했는데 제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리터치를 권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볼륨 확장하는 데 있어서 입술 피부가 뭐 얇거나 피부가 두껍거나 해서 잘 늘어나지 않는 그런 입술 피부에는요, 리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이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외측 쪽에, 이 바깥쪽에 입술 피부가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뭐 필러 주입을 해서 이렇게 싹 이렇게 늘어나면은 굉장히 이쁘고 세련된 그 인매가 완성이 되는데, 이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작고 말려있고 얇기 때문에 일회 시술만으로 어떤 특정 디자인을 목표로 한 그 특정 디자인이 완성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자 역시 처음에 시술을 하고 최대한 여기를 늘려주면서 섬세한 윤곽을 잡아주면서 시술을 하면서 리터치는 한 3주에서 4주 정도 뒤에 오시라고 해서 한 번 더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시 우리 환자분 사진 좀 보겠습니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술하시고 3주, 4주 뒤에 리터치까지 완료된 분이신데요. 입술 디자인은 어떻게 들어갔을까? 입술 디자인은 이제 그동안에 저의 영상을 꾸준히 봐왔다면 어떤 모양이 이쁠지는 어느 정도 감이 오잖아요. 그쵸? 당연히 윗입술이 굉장히 짧아요. 윗입술이 짧고 외축 인중은 좀 기네. 그리고 시옷자가 좀 심한 편이고, 아이고 안타깝게도 입꼬리 윤곽도 하나도 없어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총체적 난국의 그런 입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분 역시 처음에는 한 1회 시술만 원했던 것 같아. 1회 시술만 이쁘게 제대로 받고, 그렇게 되면 한 1년, 2년은 입술이 좀 이쁘게 유지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입술 필러 시술의 한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요, 이 위에 입술 바깥쪽 주머니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말려있기 때문에, 위에 입술 바깥쪽 관련된 어떤 테크닉, 조작들이 너무 이거를 과감하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술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바깥쪽에 조작할 게 너무 많거든. 입꼬리 올림 윤곽도 잡아야 되고, 인매를 좀 길게 잡아줘야 되고, 외측 인중도 짧게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이 안에 모든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주머니가 너무 작고 말려있고, 하다 보니까 한 번에 하기에는 좀 시술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술 전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입이 좀 짧고, 입꼬리 윤곽이 없고 약간 시옷자가 있으면서 외축 인중이 긴 그런 입술이었는데요. 시술 후에 후에 사진 한번 볼게요. 시술 후에 사진을 보시면 인매가 좀 길어졌어. 그리고 외측 인중도 약간 짧게 되고 입꼬리 올림 윤곽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역시 뭔가 좀 아쉽죠. 이 입술은 역시 이제 리터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입술입니다. 리터치 후 사진 한번 볼게요. 리터치 후 사진은 조금 더 변했죠. 뭐가 변했을까? 윗입술 길이가 아까보다 더 많이 길어졌어요. 그리고 입꼬리 올림 윤곽도 좀 더 샤프해지고 섬세해지면서 약간 세련된 맛이 있어요. 그리고 외측 인중도 약간 짧아졌고,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자, 처음 시술하기 전에 윗입술 굉장히 짧았고 입꼬리 윤곽이 거의 없었어요. 자, 첫 번째 시술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길이가 연장이 됐고 입꼬리 올림 윤곽도 어느 정도 잡혔습니다.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럭저럭 괜찮은 입술이긴 한데 리터치까지 했어. 어떤 모양일까? 자, 윗입술 길이 연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입꼬리 올림 윤곽이 확실하게 샤프하게 세련되게 잡아진 그런 입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술 시술에서 리터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난 입술 시술 한 번만 할 거야. 한 번만 제대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미안하지만 아무리 스페셜한 어떤 의사를 만나도요, 본인이 입술이 이렇게 좀 리터치가 좀 필요한 그런 입술인데 1회 시술만 맞으면 있잖아요, 무조건 한 3주, 4주 지나면은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 시술에 있어서 리터치는 매우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입술 시술 리터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환자 케이스를 통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입술 시술에서 리터치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되게 겁이 많아서 솔직히 좀 아프긴 했는데 그래도 못 맞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시술 후 붓기는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지나는데 이 정도면은 없는 편인 것 같고 또 일상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붓기입니다. 입술을 지워도 피멍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만 있었는데 그건 입술 바르고 나면 보이진 않습니다. 입술 필러를 처음 맞을 때는 선생님께서 디자인을 잡는 거기 때문에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1차 때도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리터치를 받고 나니까 더더욱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이었던 이렇게 입술 라인도 잘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입꼬리도 웃을 때 너무 예쁘게 돼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